일본의 수출 규제로 불붙은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국내 대표적인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재무 책임자의 말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말에 이어서 동조라도 하듯이 극우 일본 언론들과 네티즌들도 한국인들은 내미근성이 있다. 어디 어찌되나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일본 제품에 대한 한국의 불매운동은 더욱 강화되면서 수백 종류의 일본 기업 리스트들을 공유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어느새 3개월을 지나고 지속되고 있는 불매운동의 여파는 실질적으로 일본의 관광산업과 기업들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에서 연매출 1조 원 이상을 벌고 있던 유니클로의 그 매장에 한국인들이 다시 몰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분위기 때문에 주저하는 소극적인 유니클로 소비자들은 GU라는 이름으로 이미 온라인으로 유니클로 제품을 계속 소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니클로 측은 1조 원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내주고 있는 한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파격적인 할인 행사로 대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불매운동 이후 유니클로 매출은 동년 대비 약 70%가량 급감한 상태입니다. 역사 바로잡기에 앞장서고 있고 일본 언론들이 최우선적으로 경계한다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지금 시국은 반드시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강요는 될 수 없지만 현 아베 정권은 약자에게 더 못되게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니클로 등은 극우 성향에 혐한들이면서도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중적인 부류들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경제인 대표단이 한국에 방문해서 한일 간 경제협력을 강조한 것과 아베 신조가 한국은 중요한 나라다라고 말한 것이나 3개월 전과는 다르게 일본 정부가 조금씩 한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인다고 해서 절대 불매운동과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약한 것에는 강하고 강한 것에는 한없이 굽실거리는 민족들로서 일본에게 다시는 굴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일본인들이 현재 정치 외교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한국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잘 길들여진 순둥이 강아지처럼 중국이 거절한 옥수수도 말을 안 해도 1,000억 원 어치를 사겠다고 하고 일본의 경제를 뒤흔들 만큼 중요한 총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 문제도 미국에 끌려가다시피 협상을 해놓고도 아베 정부가 언론에 밝히는 설명은 온갖 폼을 다 잡으면서 나쁘지 않은 성과다 자화자찬하면서 알아서 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상대국이 혼란기일 때 전쟁을 일으켜서 온갖 사륙을 벌였던 것은 러일 전쟁, 중일 전쟁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본의 실체입니다. 꼬리치는 모습은 한없이 착해 보이지만 그 속은 새까맣다는 것이죠. 한국인들은 내미근성이다 라고 일축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불매운동은 충분히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불매운동은 일본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의식을 재무장하는 중요한 계기이자 미래 우리 자녀들을 위한 책임이라고 여깁니다. 미스터 톨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제라는 할인 행사를 하는 등 대규모 홍보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가을과 겨울 시즌을 맞아서 이 시즌에는 옷이 두꺼워지고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을 끌어올려서 한방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영상도 보다 보면 유니클로 광고가 꽤 자주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네들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도전 정신이 아주 투철합니다. 한국의 불매운동과 유니클로의 대규모 홍보 활동, 과연 이번 겨울에 승부는 어떻게 될지요? 패션 업계에서는 다들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게 가을과 겨울 상품은 매출 단가가 여름에 비해서 엄청 크기 때문에 1년 매출과 수입은 겨울에 결정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반팔 티셔츠 한 장 파는 것보다야 패딩 점퍼 한 장 파는 게 훨씬 많이 남겠죠. 그래서 유니클로 측에서도 무슨 리뉴얼 한다고 여름 내내 문을 닫아놓은 매장도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리뉴얼을 마치고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런 데도 많이 나타났고요. 아예 심지어 없던 매장이 새로 생겨난 데도 많습니다.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점에는 3호점을 오픈했고 심지어 옆에다가 유니클로의 자회사 동생 브랜드인 지우까지 오픈을 해버렸고요. 아예 두 군데를 다 한 번에 돌아보라고 피팅룸을 두 매장의 가운데 공유하도록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롯데몰 용인 수지점에도 신규 매장을 오픈했고요. 곧 엔터식스 경기도 안양점, 스타필드시티 경기도 부천점도 엽니다. 아주 작정을 했어요. 과감합니다. 불매운동에 맞서는 자세가 지난 여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난 4일부터는 유니클로 전 매장과 온라인 매장까지 유니클로 15주년 감사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을 시즌 베스트셀러 상품들을 20%에서 50%까지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 곳곳에 할인 안내문이 붙어있고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홍보 배너와 함께 반값 할인이라는 문구를 최상단 1면에 배치하면서 홍보 극대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뿐만이 아니라 최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가을 겨울 신상품 발표 홍보 행사까지 개최를 했고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7월부터 9월까지는 유니클로 공식 SNS를 닫아놓고 게시물도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9월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을 했고 현재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는
약 70여 개의 상품 홍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보면 유니클로가 그동안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집중 포화를 받으면서 잠시 몸을 사리기는 했지만 가을 겨울 시즌에 돌입하니까 여기를 승부처로 보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가을과 겨울 상품은 티셔츠나 바지는 물론 아웃도어까지 평소보다 한두 개를 더 입기 때문에 기능성 소재와 두꺼운 원단을 사용하는 만큼 매출 단가가 높아서 겨울 아웃도어를 하나 파는 게 여름에 티셔츠 서너 장 파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니클로 불매운동 분위기를 전환하지 못하면 진짜 자기들은 망한다는 걸 직감한 것이겠죠. 뒤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유니클로의 동생 브랜드인 지우 말인데요. 여기는 FRL 코리아라는 제조 직매형 의류 계열 회사가 지주인데 말이 어려운데 여튼 지우 브랜드를 만든 회사인데 이름에는 코리아가 들어갔는데 정작 대주주가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 51% 지분, 롯데쇼핑이 49%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뭐야 롯데는 뭐 안 끼는 데가 없어. 왜 일본 회사랑 다 얽혀있죠? 어쨌든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개 대형 카드사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하나, BC카드의 유니클로 결제액은 70.1%가 줄어들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궁지에 몰린 유니클로의 이런저런 행동들이라고는 하지만 승부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그 승부 아주 역효과를 내도록 우리도 열심히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한국 토종 기업들도 이렇게 유니클로의 매출이 급락했다고 방심하지 말고 상품 경쟁력을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까지 잘해왔으니까 올 겨울에도 쭉 계속하면 되겠고요. 유니클로는 물론 지우까지 그냥 신경 끄고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을과 겨울에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통계가 나오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궁지에 몰린 유니클로가 마지막 대승부를 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서 분리된 탄두가 음속의 8배, 10배로 비행하고 중간에 경로를 바꿀 수 있어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미사일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이 사드를 일본이 SM-3 요격 미사일을 배치해 중국의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중국해, 대만 해협, 동북아가 공격 범위인 둥펑 17은 중국의 영토 수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북경만보는 둥펑 17을 퀵서비스에 비유하며 아시아 서태평양에서 영업하며 주요 고객은 일본, 한국의 미군 기지라는 시건방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타격 목표가 일본과 한국, 미군 기지라는 뜻입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열병식에서 공개된 16기가 두 곳에 나눠 배치된다는 사실까지 밝히며 다양한 목표물을 여러 각도에서 공격할 수 있는 전천후 미사일로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방어 돌파 능력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미사일 타격 대상을 특정하거나 특히 한국과 일본을 꼭 집어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미국이 최근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고 한국과 일본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건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동안 대한민국의 강한 우방국가였던 미국도 우리 공군의 독도 비행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 전투기의 독도 상공 비행에 대해 한일 간에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산적이지 않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일 갈등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미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한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 이후 미국의 입장이 일본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공군 주력기인 F-15K 2대가 국군의 날 기념으로 독도 영공을 비행한 데 대해 미국의 소리 방송에 한국과 일본 간 최근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크루암에서의 군사훈련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한일 간에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1977년부터 영유권 문제에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독도를 리앙크루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열성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갖기를 독려한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2012년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도 미 국무부는 미국은 어떤 입장도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미국이 독도 문제를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파기를 밝힌 후부터입니다. 이후 8월 25일부터 26일 우리 군이 대규모 독도 방어 훈련을 하자 국무부는 26일 한일 갈등을 생각하면 훈련은 비생산적이라는 비판 논평을 냈고 27일엔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브리핑을 통해 이런 것들은 그저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 일본, 북한, 미국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아, 정말 바람잘 날 없네요.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 신조씨, 아랫사람들한테 쓴소리하면 뭐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역사 왜곡에 한국을 그렇게 무시해놓고 지소미아 다시 하자고 하면 니 같으면 하겠니? 안 하지. 으유. 그 누구야, 그 한국에서 데상트랑 르꼬크 장사하는 그 고노다로 방위성한테 와서 이거나 다 가져가라 그래요. 진짜 꼴도 보기 싫은 거 갖다 놓고 팔지 말고.
그렇게 돈이 없니? 응? 한국에 헛소리는 다 해놓고 여기서 왜 장사를 해? 다 가져가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라고 행운의 주문 걸어드릴게요. 페페TV를 시청하신 당신은 행운의 주문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이번 주에 로또 1등에 당첨되실 운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을 비롯한 부모님들까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페페TV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다면 매일 그 꿈을 생각하고 되뇌어 보세요. 언젠가는 그 꿈에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본 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얻어진 한 번의 성공, 그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패도 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셔도 됩니다. 모든 승리자는 실패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발버둥 치시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한 실력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페페TV는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페페TV